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이 시작된 이 엄동설안에 가장 핫한 단어가 된 탄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자를 놓인 영화 엄청 좋아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인 2011년에 보았던 김한빈 감독의 최종 병기 활, 그 영화가 준 짜릿한 그 쾌감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남이 역에 나오는 박해일, 그리고 주신타, 이 주신타 역의 이 유승용, 그리고 자인 역의 문채원, 이런 배우들이 연기를 했었죠. 병자호란 때 우리가 만주족 뗀 놈들에게 당했던 이 국가적 수치를 이 한 편의 영화로 확 씻어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입을 덮어쓰고 만세 부르는 그런 정신승리법이기는 했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활, 이 수렵시대에 만든 병기인 활은 몇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세 종류를 한번 대표적인 것 세 종류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 활에게 활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활이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이게 뒤에 변해서 활공자로 변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부분이 바로 이 현이죠. 현이죠. 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활대죠. 활대. 대나무나 뭐로 만든 활대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써버리면 이것은 활줄을 풀어놓은 활. 그리고 이것이 변해서 이런 모양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용해서 제일 먼저 돌멩이를 쌌습니다. 그게 청동기 시대가 되면 돌멩이 원형, 그리고 철기 시대에 되면 철환, 그러니까 쇠덩어리를 쏘게 됐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달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그래서 이 각골문에 보면 그냥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점을 이렇게 찍어놓은 이런 글자가 많이 나와요. 이게 바로 탄. 우리가 지금 탄핵을 하는데 탄자의 본글자가 이겁니다. 탄자의 본글자가 바로 이 글자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활을 화살을 만들어 가지고 화살을 쏘는 활이 또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화살, 돌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 활을 쏘는 사람의 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이 어떤 글자로 이 글자가 어떤 글자로 변하느냐면, 제가 실수. 이 글자가 이런 모양의 글자가 됩니다. 이 몸신자죠. 활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것이 잘못 변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 활이 잘못 변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부분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이게 원래 손수자인데 오른손 우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디촌자처럼 변해버렸어요. 이 부분은 손이기 때문에 뭐 큰 관계는 없습니다만, 이게 바로 쏠사자입니다, 여러분. 사격할 때 쏠사자, 발사할 때도 사자가 바로 이 글자죠. 그 다음에 이 두 개, 돌을 쏘는 활과 화살을 쏘는 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뭐냐면, 역시 화살을 사용하지만 사람의 팔림으로 쏘는 이 화살보다 훨씬 더 멀리 쏠 수 있고 살상력이 훨씬 더 강한 기계식 활을 가지고 이 노자 밑에 활공자를 붙인 쇠뇌노라는 이러한 글자가, 이러한 또 활의 종류가 만들어졌습니다. 다발식이고 멀리 가져갈 수 있는 기계식 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원시적인 활이었던 돌로 쏘는, 돌덩이를 여기에 줄에다가 튕겨서 쏘는 이 활,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발음이 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글자는 뒤에 다시 이런 글자를 만들어냅니다. 활궁 옆에다가 이렇게 쓴 이 탄핵할 때 탄자죠. 이 글자를 만들어냅니다. 예. 그러니까 이 탄자에서 요 부분은 발음기호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발음기호 역할에 그치지 않고 의미도 상당히 의미 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글자의 원형은 뭐냐면 이 Y자형으로 만들어진 긴 창인데요. 예, 창. 그 여기 짐승의 목을 꼭 집어넣어 가지고 뒤집기 돌리기도 하고 찌르기도 했던 일종의 이 긴 창의 모양인데, 근데 여기에다가 돌을 달았어요. 돌을. 여기도 돌을 달고. 예.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오래 쓰면 여기가 갈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끈이나 새끼나 가죽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단단히 고정을 시켰어요. 근데 요 부분이 글자가 어떤 글자로 변하냐, 바로 이 글자로 변합니다. 이것이 이 글자로 변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알고 보니까 살상용 무기였죠. 그 무기였는데 요 부분 여기 돌이잖아요. 돌. 이 돌과 이 돌이 똑같은 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이것은 이게 탄자인데 이런 모양으로 더 이해하기 쉽도록 글자를 바꾸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다가 여기 단자에다가 이 단자가 뭐 헛단자, 단일 뭐 할 때 하나, 헛 이런 뜻으로 쓰이지만 원래는 이것이 무기라는 거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근데 여기 장과자를 붙이는 건 뭡니까? 장과자를 붙이면 전쟁할 때 전자입니다. 이게 창이고 이것도 무기고 이것도 무기잖아요. 각종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거, 이것을 전쟁이라 그러는데, 정자 볼까요? 정자는 보면 지금 여러분 정자는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 부분은, 다시 쓸게요. 이 부분은 어떤 사람의 손이고, 요거 있죠, 요 부분은 또 어떤 사람의 손입니다. 두 사람이 중간에 있는 이게 뭐냐면 긴 창 같은 데도 무기 같아요. 이것을 서로 뺏으려고 목숨을 건 투쟁을 하는 장면이 바로 싸움의 장면이 바로 정자입니다. 이것이 변해가지고 이렇게 정자로 변했어요. 예, 정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전쟁. 다 무기들이, 긴 창 같은 무기들이 있고 전쟁이라는 것이 생겼죠. 그래서 여러분, 이 탄자가 들어간 글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탄자가 들어간 글자가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것 가운데에서 보면, 자, 이게 이 글자가 변해서 탄이 있다 그랬죠? 탄자가 되었는데, 여기다가 둥근 쇳덩어리라는 뜻을 가진 또 환 붙여버리면 탄환이 되죠. 탄환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탄피, 여러분 탄피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탄창. 여러분 탄창은요, 요즘 오징어 게임 2에서 그 숨막히는 말이죠. 막한 총격전이 벌어져 많은 사람이 죽고 하잖아요. 그때 이 주인공 성기훈이가 탄창 확보에 힘을 쓰자 해가지고 얘기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탄알이 떨어지니까 탄창을 죽은 적편의 그 병사들 주머니 속에서 탄창을 찾아내고 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탄창이에요. 탄환, 탄피, 탄창. 그런데 이 탄자는 정말 겁나는 글자인 것이 인류가 이것을 만든 것이 참 비극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면 이게 뭡니까, 여러분? 너무 숨을 폭탄. 그리고 원자탄. 그다음에 수소탄. 네. 핵탄. 아유,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살상 무기들의 기원이 바로
이렇게 갑불문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 점이 이쪽으로 와서 여기에 쓰이기도 하는 바로 이 글자, 이 단자에서 출발한 겁니다. 모든 글자가 여기에서 시작되어서 이런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이 무기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 탄핵할 때 핵자 보면 앞에 있는 글자가 핵자의 앞에 있는 글자는 보면 여기 뭔게요? 돼지 해자예요. 돼지해. 신해년, 을해년 할 때 천간지지에도 쓰이죠. 지지의 맨 끝부분이 해. 자축인묘 진사음이 신유술해 할 때 해 하니까 이게 바로 원래 갑골문에 보면 이렇게 쓰였어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돼지를 잡아가지고 걸어놓은 모양입니다. 그 돼지를 잡아 걸어놓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탄핵할 때 핵자가 이건데 여기에서 이 글자는 핵자에서 이 글자는 발음 부호 역할만 해요. 발음 역할만 하고 다른 역할이 없습니다. 이런 글자를 형성자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 다음에 요 부분 있죠. 우리가 보통 힘력이라고 그러잖아요. 힘력은 사실은 힘력이라는 것은 뒤에 확대된 의미에서 쓰인 것이고 원래는 뭐냐면 이런 긴 자료가 있고 끝이 이렇게 된 농기구예요. 이 농기구는 뭐라고 하냐면 뒤지개 혹은 따비 혹은 더 발전하면 쟁기 그러한 농기구의 상형입니다. 그런데 이 농기구를 가지고 농사 지을 때 밭에서 이 농기구를 가지고 힘쓰는 사람이 뭡니까? 남자지요. 남자입니다. 그래서 이 농기구를 가지고 농사 지을 때 힘이 든다고 해서 이것을 힘력이라고 하게 된 겁니다. 힘력이라는 의미로 널리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탄핵, 탄핵할 때 앞에 활공부터 되죠. 탄핵 이러면 죄상 이때 우선 탄핵할 때 이 핵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죄상을 적발하다. 혹은 죄값을 매기다. 그리고 판결하다. 죄를 조사해서 판결하다. 이런 이 본뜻을 가진 글자가 핵자입니다, 여러분. 핵. 그래서 그러므로 이 탄핵이라는 두 글자는 비리나 불법 이것을 저지른 관리들, 이 관이 좀 높고 리가 낮은 거니까 리는 뭐 별로 해당이 안 되고 고관들, 요즘으로 치면 고위공무원들이 죄를 물어서 죄를 조사하고 찾아내 가지고 파면시키고 형벌을 가한다. 이런 의미로 만들어진 글자가 핵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핵자예요. 이 탄자는 여기서는 죄상을 적발해서 공격하다. 탄날이잖아요. 공격해서 죄값을 죄를 찾아내 가지고 파면시키고 벌을 주다. 뭐 이런 형벌을 가한다. 이런 의미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봉건 시대의 우리나라, 특히 이 조선 시대에는 삼사라 그래서 삼사. 이건 뭐냐면 그 당시에 사헌부, 사관원, 그리고 홍문관 이 세 기구인데 여기에 있던 관리들이 탄핵을 담당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탄핵을 했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봉건 시대의 탄핵에는 정당한 탄핵도 있었고 부당한 탄핵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부정부패한 이 탐관들을 그 죄상을 적발해내 가지고 탄핵해서 파면을 하고 귀향을 보낸다든지 사형에 처한다든지 이런 것은 정당한 탄핵이었죠. 그런데 때때로 보면 아주 부당한 탄핵이 있었는데 부당한 탄핵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여러분 임진왜란 가장 오랫동안 영의정 이 자리에 있으면서 이 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국궁진취에서 정말 큰 공을 세웠던 서해 유성룡 선생을
이 탄핵을 해서 파직을 시키고 고향으로 그냥 쫓아내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유성영 선생을 탄핵할 때 죄상 이 죄를 뭐라고 벌었냐면 주, 화, 오. 오는 그렇지단 말이죠. 국사. 이 주화라는 것은 주전과 반대죠. 주전. 주전파, 주화파 했지 않습니까? 예. 주전파, 주화파. 그러니까 이 양반은 서해 선생은 임진왜란이 끝날 때쯤 돼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어서 사실은 뭐 전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도요토미 전쟁을 일으킨 원흉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으니까 이 장수들이 더 이상 싸울 필요 없이 가자. 이렇게 해서 철퇴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주전파들은 끝까지 그 부산, 끝까지 내려가서 전쟁을 해서 한 놈도 살아가지 못하게 하자. 주전파의 주장이고, 주화파는 특히 서해 선생 같은 분은 어차피 그 왜적들이 전력이 약해서가 아니고, 이 괴수가, 수계가 죽어서 더 이상 전쟁이 하기 싫어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두자. 공격하게 되면 저놈들도 악밖에 없는 놈들인데 우리 이 의병들이나 병사들, 관군들이 엄청나게 다칠 것이다. 그러니까 가도록 두자 하는 것이 이 주화파의 생각이고, 주전파는 우리가 많은 희생을 치르더라도 한 놈이라도 살려버리지 말자. 이게 주전파였는데, 주화도 좋은 뜻이고 주전도 괜찮았는데 하여튼 서해 선생은 그런 생각을 했다고 주화를 해서 국사를 그르쳤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탄핵을 해서 울분 속에서 돌아가시게 만든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 이런 탄핵은 참 기막히고 억울한 탄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처럼 탄핵이라는 것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공존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봉건 시대에는 다만 왕은 탄핵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왕에 대한 공격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반역자가 되어서 멸족을 당하거나 아니면 왕을 몰아내거나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두 가지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말에는 성공을 하면 할위자죠. 된다 말이고, 성공을 하면 왕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된다 이겁니다. 왕이 되고, 실패를 하면 패즉, 이 즉이라는 건 뭐뭐 하면 이런 말이죠. 패즉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로자인데요. 포로가. 실패를 하면 포로가 된다. 포로가 되면 역시 남은 건 사형밖에 없는 거예요. 멸족을 당하는 것이죠. 이런 말이 생겼습니다. 현대에 와서 이 탄핵권은 국회에 있고,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고위공무원들이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죠. 하여간 이 탄핵 제도를 만든 중국보다도 우리 조상들은 탄핵을 더 빈번하게 했습니다. 탄핵 왕조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탄핵을 많이 했어요. 이 한국 고전 이 종합 데이터베이스, 한국 고전 종합 DB를 검색해 보면 이 탄핵이라는 단어가 38,297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38,297번이나 검색이 돼요. 놀랍죠. 탄핵 왕국. 이 바로 조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탄자와 핵자를 자세히 살펴보고 그 의미까지도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